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제구력, 경마는 정보력. 귀수협회 13년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전국에 계신 실전배팅 유시 애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성훈이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10월 3주차 레이스가 되겠는데 10월 18일 부산 금요경마 또 본예상으로 일단은 해설해 드릴 거고요. 좀 역시 변함없이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날씨가 갑자기 급 강합니다. 네, 많이 추워졌죠. 네. 또 설악산은 천눈까지 왔다 그러니까. 예, 저 설악산 첫눈 내리기 바로 전에 이제 갔다 와가지고. 그때 아주 한 30km 정도 코스인데, 예, 14시간 20분 했거든요. 설악산에 정결 바꿔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편성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죠. 예. 예. 이 기복말들이 진짜 이게 확실한 말도 없고 확실히 안 되는 말도 없고 막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기 1위 마필들이 좀 긴가민가한 마필들이 많죠. 인정하자니 그렇죠. 그렇고 또 인정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런 말들이 많아서 그런 말들 빠지면 사실 지난주는 좀 저배당 흐름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의외로 좀 고배당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편성은 좀 배당이 노를 흐르죠. 예. 자, 이제 지난주 금요 경마 이제 부산 경마 단독으로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박남규 의원께서 또 선전을 해주셨으면 특히 그 3경주가 재밌었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6번, 9번 복식 배당에 이제 23.4배입니다. 아주 좋은 배당 아닙니까? 역중해 내주셨고 또 부산 구경주도 좀 짭짤했어요. 네. 7.3배짜리 배당인데 4번, 8번 입상으로 이번 주도 이제 특히 신마들이 많이 나온 경주를 위주로 해서 박남규와 함께 하시면 괜찮아 또 손맛을 누리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지난주는 좀 적중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1류 경마, 부산 경마는 교차되어 있었죠. 1경주하고 2경주에서 31.5배, 7.2배 이것도 완전 주력으로 때려들었고 또 금요 경마 부산 경마장도 6경주 부산 6경주 7경주 11경주 적중 나오죠. 특히 11경주가 3복승 76.4배당짜리를 주력권으로 또 적중시켜드렸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괜찮을 거고요. 역시 또 신승훈의 본령은 제주 아니겠습니까? 제주가 좋았습니다. 제주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10경주 이후로는 이제 짙은 안개를 넣어가지고 경주해야 되는데 바로 그전 경주였던 제주 최고의 하이라이트 승부였죠. 영실기안배 대상경주 단통 바치였는 단통으로 찍어드렸고 또 토요경마 제주 1경주 또 제주 3경주 10.8배 5.8배를 주력으로 섞어드리면서 중고배당 쪽에서 역시 제주 경마에 대한 신승훈이의 승부는 이번 주도 계속될 아마 청취해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 주도 신승훈의 제주 승부 많은 기대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 11개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1경주하고 10경주 박남규 의원의 승부로 진행이 되어 있고 먼저 1경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경주는 국산 5군의 1000m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정말 일단은 액면은 지금 5번에 캐비놀하고 7번에 원일시대 두 마리 쪽으로 이제 배당한 좀 인기권 잡혀있는데 이거 장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장난 못하죠. 일단 충모가 없어요. 배당판은 5번, 7번, 10번 요 세 마필 위주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요 세 마필에서 저는 모두 빠질 수도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5번, 7번도 능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센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 요건 이제 복대본 막권도 가능하고 특히 이제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인기 대해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인기마들의 능력도 그렇고 또 이 마필의 잠재력이 워낙 또 풍부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큰 배당인데 그 마필을 과감하게 노리고 또 복대본 막권까지 노리고 하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되는 말들이 무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 핫버시 코드선도 안장이 지금
후지의 기수로 교체가 되었고 3번의 중앙장수도 단독 선행도 가능하고 4번의 승리 웨이브도 단거리에서 가능성 있는 말들이고 줄줄이 지금 복병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정한 또 전대적 백판에 가까운 복병마 한 마리를 또 박남규 위원께서 저도 제대로 한번 노리고 있는 신마 승부이기 때문에 1, 2경주 박남규 위원의 승부 한번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 2경주 좀 들어갈게요. 이게 국산 5군의 1000m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은 배낭판에 3마리 위주로 갈 것 같아요. 이 7번의 럭키투데이 그리고 9번의 호령제왕 1번의 헬로 액턴 이런 말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보여준 액면은 세마필이 조금 나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7번 이 럭키투데이가 기본 잠재력은 뭐 출전 마필 중에서 가장 센 마필이고 또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지난번 경주는 발주 직후에 다른 말한테 이제 방해를 받는 바람에 부딪히는 바람에 이제 후미로 쭉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만 안쪽에 1번과 헬로 액턴도 물론 이제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데 뭐 럭키투데이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럭키투데이를 위한 게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좀 그 직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군요. 그때 이게 또 원꿀게 잡아야기 때문에 스피드를 낸다면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번 또 앞서는 1번, 7번이 먼저 갈 것 같습니다. 이제 9번에 호령정 뒤돌아붙는 구도가 될 것 같은데 복병이 이제 5번에 이제 저는 겨루 이게 지금 외주부가 리어 팬이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했던 마필이 되겠는데 맞춰주기 너무 좀 작긴 작네요. 겨루 같은 경우는 단거리 마필이에요.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아직까지 이제 힘이 좀 덜 차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마차가 왜소해서 그런지 일단 그 혈통적 특징인 스피드가 좀 안 나온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지켜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체중이 너무 지난번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체중의 증가 폭이 한 10kg 이상 체중이 좀 쪄서 나왔다 그러면 이 마필은 좀 더 배당이 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7번, 1번, 9번 인기 맞춤 구도로 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경주입니다. 국산 5군은 1200 레이스가 되겠고 3경주는 지금 10번의 파워 드래곤이 압도적으로 잡히는 와중에 9번의 그 라이징 패밀리 하고요. 7번의 링스 또는 이제 4번의 영광의 순간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기본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변수는 좀 있지 않나 보이지고 저는 7번마 링스를 가장 재밌게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링스라는 마필은 지난 9월달에 1400에서 의외로 입상을 했는데 원래 혈통적으로 보면 1400보다는 1200이 훨씬 나은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 경주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역시 1400이기 때문에 좀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1200으로 내려왔고 일단 조교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7번마 링스가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9월 1일 레이스에서 상당히 이상적이었어요. 네. 외곽을 싸바르면서 나오는데 안 죽더라고요. 이게. 안 좋죠. 의외로 저는 그때 사실 신경 안 썼어요. 1400이어가지고. 근데 입상을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또 팔렸지만 또 그래도 인정을 안 했죠. 왜냐하면 1400이 쉽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1200으로 내려가고 편성도 사실 이번 경주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링스가 좀 매력적이다 보여집니다. 일단 뭐 인기 만큼 10번의 파워 드래곤도 뭐 지난번에 솔직히 말해 3번 게이트에서 체기준 기수가 나름 최선 다했거든요. 최선 다한 3착입니다. 3착 했는데 그림이 좋거나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냥 뭐 인기 종합지 뭐 여기서 잡힌 것만큼 세진 않다 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뭐 7번, 9번, 10번 좀 팔고 있는데 저는 이 배당이 된다면 2번의 거대한 힘, 3번의 한려수도 이 두 마필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여줄 그림이 있는 마필. 왜냐하면 실전에서 뭔가 좀 이 그 미진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한번 힘이 좀 차는 순간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병 마필은 2번, 3번 배당 마필 기대를 해주시고 4경주로 넘어갈게요. 4경주는 혼합사군의 침사인데 오늘의 신승훈이의 첫 번째 부산 승부로 지목되는 경기가 바로 4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사군의 침사 되겠고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액면은 이제 일본의 북볼 황제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4번의 유일신, 5번의 와일드 인슈트 이름만 인기권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일본 북볼 황제가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지는 않은 그런 마필인데 일단 뭐 편성이 워낙 약하고 또 일본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도 가능하다는 게 좀 메리트죠. 물론 이제 상대 선행만은 5번마 와일드 인슈트인데 와일드 인슈트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뭐 1200이 있긴 했습니다만 선행을 가서 이제 꼴찌를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참고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랬을 경우에는 안쪽에서 북볼 황제가 좀 수월하게 선행을 간다면 역시 뭐 인기 마필만큼 인기만큼의 어떤 가능성은 열려 있지 않나 보여지고 나머지 마필들도 사실 크게 믿을 마필이 없는데 저는 6번마 기막힌 선택이라는 마필이 뭐 최근에 조금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또 지난 9월달 또 지난번 경주 역시 좀 외곽을 돌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배당의 가치도 그렇고 6번마 기막힌 선택이 좀 재밌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저는 뭐 일본의 북볼 황제가 거의 뭐 전대지에서는 올머리 비슷하게 팔려고 하는데 이게 뭐 그게 능력이 좋아서 팔린 게 아니고 다른 말들 액면이 좋은 말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팔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절대적인 인기만 그러지 않고 상대적인 인기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마필은 빠질 수도 있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때는 저는 배팅의 축을 결단코 일본의 북볼 황제를 배팅의 축으로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부가 되는 거죠. 뭐 1위 좀 들어온다면 조금 먹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빠지면 많이 먹는 거죠. 그런 승부를 지향할 겁니다. 이번 경주도 4경주 신성훈의 승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5경주 들어갈게요. 혼합사고나 1000m 레이스가 있는데 5경주도 뭐 강축이 없는 레이스가 되겠는데 일단은 배당판은 4번의 부경시대 5번의 동급 제왕 그리고 8번의 골든 캐럴 이런 쪽 패를 같은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요거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제가 이거 분석하는 시간 좀 정말 많이 좀 소모했는데 뭐 출전 누수는 8주 단촐합니다만 일단 뭐 기존에 뛰었던 마필 중에서 이제 부경시대가 인기 마필인데 그 밖에 이제 데뷔전을 갖는 3번마 정상제약, 5번마 동급제왕, 7번 봄의제왕, 또 8번 골든캐 다 니어준 마필이에요. 기본 잠재력은 다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이제 빨리 경주에 적응을 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3번 정상제압이 2번 만에 뭐 주행검사를 통과한 단점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스피드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3번 정상제압이 빠른 경주 적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4번, 5번, 8번 위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만 뭐 6번 레이디 펀치라든지 이것도 뭐 그래도 명색이 또 투펀치 자마 아닙니까? 레이디 펀치도 돼요. 레이디 펀치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마필인데 지난 데뷔전 때가 이제 주행 검사를 치르고 일주일 만에 좀 빨리 나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능력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뭐 5주 동안 재정비를 충분히 하고 나왔기 때문에 레이디 펀치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7번의 봄의 제왕도 이것도 좀 싹수 있는 말이죠. 이것도 많이 띄워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3번의 정상지야. 그리고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엄청난 외곽 플레이로 고전했던 이번에 야단법석 우승이 이번에는 안쪽을 째고 나옵니다. 이것도 1번 빼고는 다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이번 경기는 난타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인기 맞고 뭐 4번, 5번, 8번 요즘 끝난다 부상이 없습니다. 뭐 6번, 7번, 2번, 3번 다 들어맞죠. 다 들어맞기 때문에 특히 안쪽에 두 마리 한번 기대치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보시지 마시고 복병마들의 반전 충분한 레이스다. 체크를 부탁드리고 6경주 봅니다. 혼합 4운에 1200대 있고 6경주는 이제 1번의 사조용 이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6번의 3일 타이거와 5번의 중앙 챔프 두 마리가 상대방을 팔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사조용은 인정을 하고 가고요. 충마로 1번 게이트고 독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조용은 뭐 이번 형성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마필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제 3일 타이거하고 중앙 챔프도 물론 경쟁력은 가지고 있죠. 뭐 3일 타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조용이랑 동반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저는 이 8번 성산배총을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물론 최근에 계속 발주가 안 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산배총이 발주가만 된다면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이제 끝번이라는 거죠.
8번 게이트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발주기에 들어가서 바로 게이트 문이 열리는 상황에서는 발주만 매끄럽다면 성상배총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남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사실 배팅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는 못합니다만 뭐 성상배총은 한번 노려볼직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과거에 가닥도 보면 이게 원래 선행마였거든요. 그렇죠. 대우도 남는 말이고, 이거 제가 또 미국에 사올 때도 좀 기대를 좀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발주가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는 이게 그 7월 12일 레이스가 그때 인상적이었죠. 예, 미즈마고라든지 또 애니기브랭 이게 지금 다 위로 올라가 있는 말들이잖아요. 얘를 다 완전히 한 칸에 제압했던 그런 마필인데 갑자기 지난 8월달에 이거 불량주리에 나와가지고 발주가 안 되면 개너별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근데 이대로 끝나진 않겠죠. 그렇죠. 뭐 그럼 발주 악벽은 이제 고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뭐 끝번을 실천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끝번을 사실 받았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뭐 지금 나머지는 말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1번, 6번, 5번 특히 6번의 3일 타이거는 힘이 상당히 좋은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저는 이 사조용보다는 3일 타이거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편입니다. 참고를 부탁드리면서 1번, 6번, 5번 복병은 8번 이렇게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7경주 보실게요. 국산 4군의 1400 레이스 되겠는데 7경주 일단 3마리 위주로 이제 배당 그 인기권은 잡혀 있습니다. 1번에 지상광풍, 3번에 오브퀵, 그리고 5번에 남도 트리오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경주가 또 1,400이기 때문에 좀 변수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브킥하고 남도 트리오는 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만 늘어난 경주거리가 뭐 그렇게 유리하지만 않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있고 힘으로 본다면 지상강풍이 좀 낮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끝번을 처음으로 신청하고 나왔는데 역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다시 이제 그래서 끝번을 해제하고 일반 게이트를 배정 받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띄워줄지 뭐 이제 그게 또 문제고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복병만은 8번만 NK 크라운이라고 봅니다. 뭐 NK 크라운도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마필인데 지난 이제 9월달에 주행 검사 때 보면은 이제 끝번을 그때 신청하고 게이트를 마지막에 들어갔더니 발주가 굉장히 매끄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처음으로 끝번까지 신청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발주만 매끄럽다 그러면 뭐 NK 크라운이 볼폰이 자막이기 때문에 거리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인기 마필도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NK 크라운이 뭐 최대 복병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거 당연히 바람이 불 것 같아요 느낌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이 지금 7월 19일 날 레이스 보시면 그 외축으로 사용을 하면서 악벽이 좀 보졌죠. 그래서 능력 부진 판정을 받고 이제 9월달에 이제 주행 점수를 받았는데 악벽이 순치되는 순간에는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1400인데 이 5번의 남도 트리오가 지금 1200, 1300 건너뛰고 바로 1400이거든요. 이거 장난 못합니다 거리가 거리를. 그리고 1번의 지상강무도 지난번에 보니까 복귀 옷이 많아요. 초장부터 조선경 기수가 얼마나 밀고 채찍으로 때리고 근데 말이 안 나가요. 인기말 하나같이 못 믿는 말. 3번 오버킥도 뭐 지난번에 1300 뛰는 거 보니까 거의 뭐 뿔빵 같은데요. 오버킥도 요거 단거리 마필이에요. 네. 요거는 뭐 제가 그 교배를 한 그런 마필인데 워낙에 그 환호세례라는 마필 자체가 그 스피드가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단거리 기질이 있지만 좀 스피드한 마필로 해야지 그래도 뭐 1, 2승이라도 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의외로 힘은 좋아요. 생각보다는 좋은데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절대 뭐 유리한 마필은 아닙니다. 인기만 1번, 3번, 5번 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복병 두 마리를 일단은 노리시고 하셔야 돼요. 뭐 복병 두 마리 가지고 그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기만 엮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복병마를 놓고 하자. 8번의 NK 크라운이라든지 또는 뭐 7번의 블러슨보다도 과거에 뭐 최신에 있었을 때는 능력이 좋았거든요. 가능하죠.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 거리는 또 길게 나오는 마필이에요. 이것도 단합과 기수가 한번 타준다면 이 지난 8월 30일 레이스처럼 타줘도 이 판에는 승부가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7번, 8번 두 마리 복병이다 하시는 얘기고요. 8경주입니다. 국산차원은 1500 신성훈이 오늘 또 두 번째 승부가 되겠고 8경주는 국산차원은 1500인데 이번 경주는 그 4번의 황금빛이 중요하고 10번의
위대한 감동 이 두 마리가 인기마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나머지 말도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죠. 일단 이번 경주도 1500이라는 경주거리가 좀 문제가 돼요. 이 황금빛 지중해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 때 좋은 배당으로 뭐 신성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기쁨을 줬던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늘어난 1500이 아무래도 문제가 좀 되고 뭐 3 파인드림도 또 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뛰었던 마필에게도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번 위대한 감독도 돼요. 되는데 문제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고 물론 오늘 이제 처음으로 끝번을 신청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발주에 대한 여지는 조금 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못 믿는 마필이고 그런 측면을 보면 안쪽에 이 뭐 샘퍼파이가 혈통적으로는 뭐 장거리 혈통이에요. 그리고 선행은 물론 쉽지 않아요. 갈 수도 있습니다만 뭐 3번 4번도 발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따라가는 구도 속이라 하더라도 1500이라면 오히려 샘퍼파이에게 승산이 좀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 인기말들의 늘어난 거리가 부담이 되고 그에 걸맞게 또 인기말들이 이제 거리적인 부담이 있다면 또 복병 쪽에서는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더 좀 유리하게 작용되는 게 아닙니까? 굳이 인기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팔려주면 고맙죠 뭐. 황금빛 지중해는 솔직히 뭐 지난번에도 이게 저희들이 뭐 강력하게 또 현장에서까지 추천 적중으로 34배째를 맞춰줬던 마필인데 고맙긴 하지만 이번 경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승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끼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신승훈의 승부 8경주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자, 구경주 국산 상권의 1300입니다. 구경주는 지금 7번의 As You Want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면서요. 3번의 라운돌체, 6번의 영 크라운 이름만 빌려 좀 잡혀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뭐 에즈 유언트가 거의 올드아리급인데 저는 에즈 유언트도 물론 빼고 갈 수 있는 상은 아닙니다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즈 유언트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부터도 추천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데뷔전에 추입으로 온 것까지는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지난 9월달에 역시 빠르게 붙으면서 우승을 거머쥔 것까지 좋은데 지난번에도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사실 끝걸음의 여력은 없었고 좀 힘겹게 올라오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걸음의 변화가 지금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기 때문에 뭐 승군전에 경주거리까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에즈 유언트도 조금 위험하고 그런 측면을 보면 이제 복방이 굉장히 많죠. 이 3번마 라운드홀체 같은 경우도 경주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또 이제 8번마 위닝스크리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워낙 부진합니다만 이 마필도 거리는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부진한데 적정 거리는 1300으로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뭐 위닝스크리커가 아주 큰 배당도 안겨줄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런 판이라면 이 4번의 올플러스 같은 것들은 뭐 독등으로 치고 나가지고 뭐 버텨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조금 앞선이 좀 지저분하죠. 6번마 영크라운도 있고 또 위닝스크리커도 사실 발주는 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앞선 자체가 조금 지저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뭐 앞선이 지저분하면 상대적으로는 이제 3번의 라운돌체 추입 가능성이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당판은 7번 중심으로 해가지고 6번 영크라운 쪽이 모아져 있습니다만 3번의 라운돌체 개인적으로 액턴파크에 자만 2번에 자유로운 시대도 그 가능성을 이것도 힘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열어 두시면서 나랑 좀 짭짤한 배당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등을 볼게요. 혼합이거나 1400인데 바로 방랑기 위원의 승부가 되겠고요. 요거 아주 굉장히 난타전입니다. 일단 1번에 토프스타인 인기마로 잡히는 가운데 7번에 그 서그레드니스하고 10번에 우레가치가 상대만권인데 야, 이거 뭐 1번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못 믿죠. 뭐 인기 1인데 사실 뭐 토프스타인 자체가 워낙 좀 기복이 있는 마필이에요. 기복이 있는 마필이고 또 지난번에는 레이스가 정말 잘 풀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토프스타인은 지난번에 컨디션은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레이스가 잘 풀리면서 입상한 그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또 2kg 늘어났다는 것도 조금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토폰타인도 토폰타인입니다만 요건 뭐 숨어있는 복병을 노리고 가야죠. 뭐 1400이라는 경주거리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도 좀 올라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인기 마필도 못 믿는 마필들이 워낙 많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비인기 마필인 제 관리만두 과감하게 노리고 하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을 때가 됐어요, 제가. 네, 됐습니다. 일단은 배팅의 충마가 이게 토프스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좀 대놓고 대가리로 팔리는 순간 더 불안한 거죠. 그렇죠. 좀 덜 팔리기 좀 배당은 좀 내미스러운 말이라서 대가리로 팔리는 순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톱본스타인이 나온 레이스에서 저배당에 들어오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좀 더 터지는 경마거든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그전에는 얘가 들어와가지고 배당 내줬는데 이번엔 빠지면서 배당이 넣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게 지금 편성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7번에 소크레트 니스 이런 말필도 인크네임이나 이런 말 불안감도 있고 괜찮은 뭐 12번의 라이즈 앤드 샤우트 같은 마필도 이게 기습적으로 또 선행 승부는 가능하기 때문에 승부드립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이번 경기는 난타전이에요 난타전. 그래서 그 배팅의 중심은 당연히 인기마가 아니라 복병마 한 마리를 중심에 놓고 하는 승부다. 그리고 중심에 박남균이 있지 않겠냐 소리 있고. 자 마지막 11경기 볼게요. 11경기는 국산 2분의 1600인데 이것도 상당히 난타전입니다. 재미있는 승부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경주는 그 외곽말들의 인기가 많이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12번에 파플라멜로 중심을 해가지고 13번에 정상정복이라든지 또는 뭐 그 7번에 정상시대 이런 말들이 인기권인데 만만치 않아 보이죠? 만만치 않고요. 일단 이번 경주 1600인데 이 1600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인기마필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이 정상정복이란 마필도 지난번 1600에서 물론 가능성은 보여줬습니다만 실성적으로는 정상정복도 사실 1600이 쉽지는 않은 마필이에요. 1600에서 기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정상정복도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정상시대라는 마필도 거리는 안 나옵니다. 1600은 단거리 기질이 있고 또 파워팔람에도 오늘 이번 경기는 처음으로 이제 끝번을 시작하고 나왔기 때문에 발주에 대한 부분만 괜찮다면 가능한데 파워풀람에도 좀 기복을 보인다는 게 문제죠. 이렇듯 이제 인기 마필 다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복병마에 있겠는데 저는 이번 승리그랜드가 최대 복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승리그랜드 자체도 거리는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 1800, 1900을 뛰면서 아무래도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뭐 적정거리라고 할 수 있는 1600으로 내려온 순간에는 경쟁력은 굉장히 높아지는 또 안 좋게 게이트 2번 게이트까지 확보를 했다는 점에서 승리그랜드를 좀 고배당으로 노리고 가야 되지 않나를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 핸디캡인데 핸디캡퍼들이 핸디를 주는 방식이 인기마다 빼주고 복부 다 빼줬거든요. 네. 10번에 파워플라메도 4kg 빼줬고 3번에 켈란 4번에 데제이빗 역시 뭐 6kg 4kg 뭉텅 빼줬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복병마저도 한번 승부를 끌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승리 그랜드는 워낙에 또 로핸드로 나왔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더 빼줄 이유가 없는 말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11번, 12번, 13번 뭐 이렇게 또 7번까지 팔고 있는데 7번은 좀 거리적인 부담이 있는 말이 아니라 싶습니다. 좀 많아요. 네. 뭐 이런 거는 인기마로 팔려주면 배팅하는 입장에서 고맙죠.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겠고 숨어있는 복주간 2번의 승리 그랜드 또 로핸드에 있지만 않고 있는 3번의 켈란 4번의 데이지벳 이런 말들이 복분수로 같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세대 준비는 여기까지고 잠시 인력 교체 레이스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